견적 문의가 들어와서 이 견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요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견적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중학교 1학년들 사이에 요 견적이 부모님한테 말해서 구매하기 좋은 딱 그런 견적이고 그 가격대입니다. 물론 지금 최신 뭐 7500F라든지 7600을 쓰면 좋겠지만 또 4060을 쓰면 좋겠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가격대의 컴퓨터를 사주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현재 부품가 가격으로 해서 70만 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물론 이제 공인비는 뺀 가격이고요. 부품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5600이 극가성비죠.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고요. 5600으로 하면은 웬만한 게임들은 옵션 타협하면 다 잘 됩니다. 이 제품이 아직까지도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5600을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5600 이제 열을 식혀줄 Gshak CPU 쿨러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작은 공간의 케이스에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쿨러입니다. 파워는 이 시스템에 맞는 500W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600W, 700W 하면 좋겠지만 차후에 업그레이드 계획이 없고 이 PC로 뭐 몇 년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CPU랑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삼성 DDR4 3200으로 2장 16기가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이 이도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1660 슈퍼인데요. 웬만한 게임 다 타협하면은 배틀그라운드까지 무난하게 국민 옵션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도 좀 가성비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은 3060이나 4060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뭐 가성비 컴퓨터가 아니겠죠. 메인보드는 320 칩셋부터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메인보드를 좀 고민했는데 320을 할지 520을 할지 고민했는데 물론 550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가성비 PC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에즈락에서 이 제품이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450M 제품이고요. 6만 원 후반대 제품이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열어보니까 잘 만들어진 제품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자, 게임 PC 요즘에는 500기가도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PC에는 웬만하면 1테라가 들어가거든요. 이분도 이제 원하는 게 1테라, 500기가 너무 작다. 1테라를 해야 된다 해서 1테라를 구성했습니다. 인텔 제품인데 이제 가성비가 좋아요. 뭐 D램도 있고요. 또 컨트롤러 고정이고요. 또 인텔이라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호합니다. 지금은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 제품 8만 원 중반대 제품이고요. 게임이 요즘에 뭐 60기가, 100기가, 뭐 30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게임을 여러 개 하는 학생들에게는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1테라가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500기가는 뭔가 좀 아쉬운 용량이고요. 250기가는 게임 하신다면 그 용량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좀 특이한 제품인데 컴퓨전에서 생산하는 제품 같아요. 아이웍스라는 제품이고 나름 가격대도 괜찮고 3만 원짜리 제품 치고는 가성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 조립은 저도 처음인데 뭐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닫이가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고 보통 이제 요런 분위기는 미니 사이즈여 가지고 요 공간이 좀 좁아서 그래픽이 밑에 딱 달라붙은 형식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높게 돼 있죠. 그래서 부담 없이 그래픽 카드를 설치할 수 있고 100만 원 초중반까지도 이 케이스로 설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펜은 뒤에 하나 있고요. 앞에 3개 있습니다. 그리고 LED가 이렇게 3개 펜에서 LED가 나오고요. 요즘 케이스들은 이제 LED를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LED 없애는 버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나오고요. USB 3.0, 2.0 두 개, 3개 이렇게 돼 있고 이어폰, 마이크, 리셋 버튼, 파워 버튼 상단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다 똑같습니다.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고 게임용으로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가격대가 일단 마음에 들고 뒤에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고 기본적인 테스트 정도 해보고 고객님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영상 보시겠습니다.
CPU를 조립할 때 여기 홈이 이렇게 보이시죠? 삼각형이. 메인보드에도 이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쪽에 삼각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홈에 맞춰서 잘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로 살짝만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놨을 때 자연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CPU를 살짝만 놔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들어가죠. CPU를 힘으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힘으로 누르게 됐을 때는 CPU 핀이 다 휘어지고 CPU가 이제 불량이 생기겠죠. CPU 쿨러를 장착할 때는 그 설명서대로 잘 하시면 되고요. 설명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서에 충실해서 천천히 조립을 해나가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인텔은 이렇게 블라켓이 이렇게 동봉이 되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조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품이 파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CPU 써멀은 콩알만큼만 짜주시면 돼요. 여러가지 뭐 당구장 표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콩알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 콩알보다 더 크게 하면은 CPU가 이렇게 조여지면서 이렇게 골고루 쫙 펴집니다. 자, 요 정도만 해도 이렇게 쫙 퍼지면서 CPU 안에 이제 코어까지 열을 식혀주는 거거든요. CPU 쿨러 방향은 이제 이쪽이 앞쪽으로 오게, 쿨러 방향은 메모리 쪽으로 쿨러 방향이 오면 되고요. 바람이 이렇게 해서 나가서 뒤로 이렇게 케이스 뒤로 이렇게 해서 쭉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메모리랑 만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전동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수동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수동으로 돌렸을 때 끝까지 돌려봐서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중간 이상만 딱, 아, 요 정도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더 이상 안 조여지거든요. 메모리 장착은 이제 홈이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죠. 메인보드에도 이쪽이 짧은 데가 있고 긴 데가 있습니다.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그 홈을 보고 잘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장착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왼쪽 오른쪽 손으로 해서 정확하게 따닥 소리 날 정도로 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딱딱 소리가 나야 되죠.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슬롯에 이쪽은 짧고 홈이 이렇게 있죠.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어요. 그리고 얘는 이쪽은 적혀지지, 요즘에 이제 메모리 이제 가이드가 이쪽은 안 적혀지고 이쪽만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제껴지고 이쪽은 안 제껴지기 때문에 딱 수평으로 해서 딱 집어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좀 짧죠, 길이가. 오른쪽이 길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맞춰 가지고 딱 끝까지 세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따닥 소리 나죠. 자, 이렇게 장착하면 됩니다. 메모리 장착을 제일 실수를 많이 합니다. 메모리 접불 났을 때 재장착하라고 하면 대부분 재장착이 안 된 상태로 가져오십니다. 소리가 정확하게 두 개가 이렇게 따닥 소리 나야 되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 대부분 어려운 거는 다 설치가 됐고요. 이제 케이스 넣기 전에 자, 이제 SSD 장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품 스티커가 있어요. 떼서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AS 받을 때 필요합니다. SSD 넣는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SSD는 대부분 스티커가 위로 이렇게 향해 있죠. 그게 위쪽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SSD도 메모리처럼 보시면은 한쪽은 이제 홈이 있고 짧고 한쪽은 길죠. 이렇게 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쫙 금속 부분이 안 보일 정도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눌러서 나사를 조여 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보드에 이렇게 나사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죠. 나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떨어뜨리면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 그래서 신중하게 이렇게 붙잡고 잘 조여 주시면 됩니다. 나사 구멍이 되게 작아요. 일반 드라이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드라이버랑 저렇게 조그만 나사를 조일 수 있는 드라이버가, 이게 일반적인 PC 조립할 때 나사 사이즈고요. 얘는 이제 M.2 쓸 때 이 정도 사이즈로 꼭 하셔야 됩니다. 집에 이런 사이즈가 대부분 없는데 다이소에서 이런 사이즈도 팔고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거 찾기가 힘들어요. 자성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자, 이렇게 조립해 주면 SSD도 장착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 백플레이트인데요. 얘도 이제 장착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쪽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딱 넣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손끝이 이렇게 베어요. 그러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빼기도 힘들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장착할 때는 항상 장갑을 꼭 끼고 장착을 이렇게 꽉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제 조립 처음 몇 번 안 했을 때 장갑 안 끼고 했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뺄 때 확 베었거든요. 그래서 피가 엄청 났는데 그 뒤로 겁이 나서 장갑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HDMI 쪽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 부분이 HDMI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HDMI를 못 써요. 내장형을 많이 쓴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구부려 줍니다. 항상. 자, 이런 식으로 미리 구부려 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HDMI 쪽에 이렇게 장착했을 때 HDMI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케이스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빼기가 힘들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확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면 강화유리라 바로 깨집니다. 자, 하드를 장착하거나 SSD를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베이가 있네요. 이런 부분도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쪽에 나사가 있어서 나사를 풀고 얘를 빼고 장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선 정리하기가 상당히 편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선들은 이제 정리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뭐 취향에 따라서 선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뚜껑만 잘 닫힌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보기에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정리를 일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저도 선 정리를 좀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은 최대한 뚜껑이 잘 닫히게끔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파워를 연결하기 전에 얘들부터 이제 연결해 주고요. 나중에 파워랑 같이 연결하면 파워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선들을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워 별도 이런 LED 선, 뭐 3.0 선, 케이스 쿨러 선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묶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를 잘 아주 조심히 장갑은 꼭 끼우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다가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군요. 이런 식으로. 자, 밑에부터. 자, 이렇게 딸깍 네 군데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가면은 메인보드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꽉꽉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항상 요거는 장갑을 꼭 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스탠드오프가 없어요. 메인보드 지지할 수 있는 거. 메인보드를 이제 보시면은 나사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래서 케이스 안에 이렇게 스탠드오프가 별도로 한 3, 4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스탠드오프를 2개를 고정해 줘야 됩니다. 메인보드 사이즈에 맞게끔 위치를 잘 보시고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 이런 육각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벤치로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세워놓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눕혀놓고 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자, 뒤에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자, 그대로 조여주시면 되죠. 자, 영상 이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본체를 눕혀놓고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백플레이트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얹히자마자 메인보드를 놓자마자 구멍이 딱딱 아구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백플레이트가 약간 볼록 튀어나왔다면은 다시 재장착을 해서 자연스럽게 보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 전동 드릴은 웬만하면 쓰시지 마시고요. 수동 공구로 메인보드는 조립하셔야 됩니다. 나사가 잘못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메인보드를 다시 드러내야 되고 뒤에 그 스탠드오프가 같이 딸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수동 공구를 써서 정확하게 천천히 나사를 조여 주셔야 돼요. 자, 선 정리는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실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뭐 저처럼 이렇게 분류해서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파워랑 같이 이렇게 묶었어요. 나중에 근데 파워를 빼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 다 잘라내야 돼서 상당히 일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미리 분류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LED 온오프 케이블입니다. 저도 이 케이스 펜 선하고요. 이런 선들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저도 잘 선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몇 번 연구를 해보고 해도 이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선 정리 잘 하시는 분들, 뭐 유튜버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거 보고 좀 참고를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벽이 좀 제가 없어가지고 정리하는 능력이 좀 딸려요. 최대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쪽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방향을 위로 틀어서 파워 케이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파워 장착할 때도요, 이렇게 한 방에 다 조이지 마시고, 한 방에 다 조이면은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살짝 방향만 잡아놓고 확실하게 다 체결이 되면 그때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파워가 이렇게 나왔죠. 이제 파워 24핀을 먼저, 항상 고민되는 게 얘 위로 넣을 거냐 밑으로 넣을 거냐 고민인데, 일단 밑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꽂아 주시고, 그다음에 CPU 선을 연결해야겠죠. CPU 선이 이제 그래픽 선하고 좀 헷갈리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CPU는 표시가 안 됐지만 그래픽 카드는 PCIe 2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 파워 선이고요. 그래픽 카드 파워 선은 6핀, 2핀 이렇게 8핀으로 되어 있고, 6핀, 2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CPU는 4핀, 4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4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4핀만 꽂아주면 되는데, 메인보드에 따라서 4핀을 분리 안 하고 잘 꽂으면은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꽂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인보드도 홈이 위쪽으로 돼 있네요. 이제 만약 왼쪽 방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별도로 4핀 4핀을 분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른쪽 왼쪽 옆에 이렇게 간섭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3.0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밑으로 해서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USB 오디오 선은 이제 밑으로 넣어서, 자, 밑으로 이렇게 뺄게요. 자, 오디오선 방향 보시고 홈 있는 데를 그냥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되고요. USB도 마찬가지로 조심할 거는 여기 CO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US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는 HD 오디오라고 써 있어서 이쪽으로 하면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이 메인보드는 특이하게 USB가 이쪽에 달려 있네요.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그렇더라면 USB랑 요 선을 약간 찢어 가지고 다른 측면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보내서 USB 쪽 둘 중에 아무 데나 꽂아도 되고요. 한 칸 비어 있는 홈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ED 선이죠. 파워 리셋 버튼 LED 선, 요거는 밑으로 하단으로 빼서, 이거 연결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고요. 파워 리셋은 방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꽂으시면 되고요. 리셋은 보통 밑에 있고요. 파워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하드가 읽히면서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 게 하드 HD LED. 요거는 플러스가 왼쪽. 자, 그다음 파워 LED. 전원 넣을 때 파란색 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죠. 플러스가 왼쪽. 얘는 위쪽에다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자, 파워 선은 오른쪽에 밑에, 리셋 스위치는 오른쪽에 위에, HD LED는 왼쪽에 밑에, 플러스는 왼쪽, 파워 LED는 플러스 선은 왼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래픽 카드 장착이 나갔네요. 자, 그래픽 카드 장착을 위해서 측면 나사 풀어 주시고요. 떼내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위에 아래로 두 개를 뜯어내야 돼요. 근데 방향을 보셔야 돼요. 위에 아래인지 2, 3번째인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그래픽 방향이 두 번째, 세 번째네요. 가이드가. 물론 뭐 첫 번째 다 뜯어내도 상관은 없는데 보기에 안 좋죠. 그래서 정확히 보시고 뜯어내시면 좋겠네요. 아, 여기서 이제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장 조심할 부분이죠.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을 때 여기에 있는 메인보드 단자들이, 작은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메인보드 조립하기 전에 미리 떼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걸 미리 떼냈어야 되는데 지금 떼낼 때는 엄청 조심히 이렇게 밑에가 메인보드 기판에 기스가 안 가게 잘 떼내시고, 여기도 그러니까 미리 자신이 없으면은 1, 2, 3번까지 떼내시면 돼요. 보통 1, 2, 3번 다 떼내면은 거기 안에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거든요. 이 케이스 회사들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면 좋죠. 이게 안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밖으로 꺾이면은 떼내기가 쉬운데, 이 보면은 제작 환경이 안으로 꺾이게끔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 미리 하나, 둘, 세 개를 떼내고 여기다가 가이드를 미리 고정해 주시면은 더 좋은데,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아무튼 이렇게 미리 떼내셔야 됩니다. 이거 뺄 때 이런 쪽에 메인보드 단자가 손상이 되면 메인보드 불량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픽카드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눕혀놓고 작업하시면 편해요. 지금 제가 세워놓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눕혀놓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6핀짜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립은 다 끝났고요. 원래는 이제 누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누드 테스트 안 하고 바로 이제 조립을 했습니다. 테스트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메인보드를 다시 드러내야 되겠죠. 자, 이제 선정리만 남았네요.
안정리 공간이 너무 안쪽에 있어서 조금 답답하네요. 이쪽은 뭐 따로 묶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파워 선하고 일단은 같이 묶겠습니다. 이쪽은 파워 쪽하고 이렇게 묶고, 얘는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 얘는 이쪽으로 해서 좀 묶어버리고요. 나중에 이제 SATA 방식 SSD 조립할 때 여기 2개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SSD 하나, 총 하나, 둘, 셋, 넷 SATA 방식 연결이 가능할 것 같네요. 하드 2개, 만약에 하드를 한다면 하드 2개. 자, 혹시 모르니까 일반 하드 장착할 수 있게끔 파워 선하고 일반 SATA 선을 연결을 해 드릴게요. 근데 SATA 선은 메인 보드에 장착은 안 할게요. 꽂아 놓지는 않을게요. 왜냐면은 제 뇌피셜이긴 한데 확실치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SATA 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SSD로 부팅하는데 에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한 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HDD 쓰신다고 하면은 메인보드에 선만 꽂게 해드릴게요. 그 근처에다만 딱 이렇게 놔두고 차후에 쓸 수 있게끔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1테라도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SATA선 안 빼는 이유는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온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는 것들은 이제 굳이 연결은 안 해드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사 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SATA선을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SATA선은 빼놓기만 하고 추가로 메인보드에 장착은 안 하겠습니다. 장착할 수 있게끔만 해드릴게요.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장착만 하면 되고요. 살다 보면 이렇게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것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립은 다 끝났고요. 윈도우 설치에서 문제가 있는지 발열 테스트, 그래픽 테스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